운동도 보고 건강도 고고 내 몸 살리는 건강 체크 타임 살리고 요! 건강. 그리고 행복 책임져줄 주치 두 분 와 계시는데 아까팀들의 사적인 감정이 듬뿍 담긴 저희 고정들입니다. 한의사 김익두, 가정의학과의 이재동 선생님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사실 그 살려고 녹화가 네. 아침에 할 때가 되게 많잖아요. 이 세 분이 피곤할 만도 할 텐데 굉장히 빵긋빵긋한 표정으로 앉아있고 그리고 선생님 두 분은 아직 어려서 그런가요? 이렇게 항상 아니 그리고 뭘 모르는 듯이 물어보세요. 유희주 씨도 이 나이 때는 막 밤새서 놀고도 일하셨잖아요. 날라다녔습니다. 박은주 씨도 요즘 새벽 수유 때문에 힘들지 않아요? 저 완전 힘들어요. 진짜 밤에 잠을 못 자고 그리고 왜 이렇게 아기가 새벽만 되면 더 찡찡하는지 모르겠어요. 불면증이 정말 그냥 생기더라고요. 저도 어릴 때는 아침형 인간이었는데 아기 낳고부터 이게 다 틀어져가지고 불면증 아닌 불면증으로 잠을 잘 못 자요. 아니 아침형 인간이면 그 남자친구가 되게 힘들었겠어요. 저 조곤조곤 개그. 없었죠. 네, 남편만 있어요. 네. 서수연 씨, 약간 세상이 무섭지 않으세요? 무섭네. 무섭죠. 사과하세요. 예. 자, 사실 요즘 불면증 환자 장난 아니죠. 요즘에는 불면증 환자가 정말 많이 늘어서 국내 불면증 환자 진료 수가 193만 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에 따르면 우리나라 사람들의 평균 수면 시간은 OECD 국가 중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우리나라 사람들은 평균 몇 시간을 자는 거예요? 1등인 프랑스가 하루 8시간 50분을 자고 OECD 평균이 8시간 20분을 자는 것에 비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하루 평균 7시간 50분밖에 잠을 자지 않는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 7시간 50분도 많은 거야, 사실은. 우리 그보다 더 못 자요. 네, 남녀노소 불문하고 불면증 환자들이 점점 많이 늘어나고 내원하고 계시는데요. 불면증 환자가 2015년 대비해서 2019년도에는 25%가 증가했고요. 2015년부터 2020년 상반기까지 발생한 불면증 총 진료비가 약 4,590억 원에 달했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불면증 때문에 병원 오는 분들이 그 정도지 다른 거에 의존해서 안 오는 분들이 더 많아요. 그렇죠. 맞아. 드러나지 않은 분들. 이게 잠이 보약이 한 말은 다들 아시잖아요. 잘 먹고, 잘 응하고, 잘 자는 거. 사실 근데 저는 전문가한테 물어본 적이 있어요. 이 셋 중에 뭐가 제일 중요하냐? 순위를 매기면 자는 게 1등이래요. 저는 이렇게 머리만 대면 주무시는 분들 있잖아요. 너무 부러워. 불면증 있으신 거예요? 한의학적으로 봐도 저녁 11시부터 새벽 3시까지는 자시와 축시라고 해서 담과 간경락이 활성화되는 시간인데요. 우리 몸에서 간과 담은 피로 회복과 해독 작용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잠을 잘 자야 낮에 쌓인 피로를 충분히 회복할 수 있는 것이죠. 맞아. 한마디로 숙면을 취하는 것이 건강 전반적인 문제와 다 직결된다고 생각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뭔가 이렇게 전신을 위협하는 치명적인 질병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아니 왜 미인은 잠꾸러기라는 그런 말 있잖아요. 진짜 잠 많이 잤었는데 너무 많아요. 그렇죠. 너무 잘 많았죠. 네. 네, 특히 갱년기에는 중년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 같은 것들이 이제 줄어들게 되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호르몬 불균형이 오게 되고요. 그리고 잠을 잘 오게 하는 멜라토닌이라는 호르몬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도 나이가 들면서 감소하기 때문에 불면증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점점 더 많아지시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푹 쭉 잘 수 있으면 그게 굉장히 좋잖아요. 베스트죠. 짧게 자더라도 좀 푹 자면 좋은데 베스트. 중간에 자꾸 깨요. 이런 것도 혹시 불면증인가요? 불면증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쉽게 잠에 들지 못하는 입면 장애와 잠에 든 이후에 수면을 유지하지 못하는 수면 유지 장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선생님, 잠 못 드는 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솔루션 주셔야죠. 네, 오늘도 제가 드릴 솔루션 제 입모양을 보고 한번 맞춰보시면 되겠는데요. 퀴즈 네네. 자꾸 자기 입술 근데- 쳐다보게 하려고. 입모양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꾸 우리 새 어머님들 입모양 보고 다들 알 텐데 모르는 척 계속 입을 봐요.
이건 너무 쉽다. 이거 알겠어요. 네. 은영 씨가? 알 것 같아요. 예. 네. 타트 체리. 오! 아니 이거 진짜 맛있어요. 그리고 진짜 좋더라고요. 네. 주변에서 많이 먹어, 그리고. 네, 불면증에 특히 좋다 그래서. 맞아요. 일반 스위트 체리보다 훨씬 많은 영양소를 포함하고 있어서 네. 해외에서는 의약용으로 많이 재배되고 있는데요. 우리 몸의 생체 리듬을 조절하고 수면 유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멜라토닌을 많이 함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불면증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죠. 다른 채소에도 멜라토닌이 많은데요. 네. 특히나 타트 체리에는 부추의 25배, 그리고 브로콜리의 31배, 그리고 새송이과의 46배. 나 많은 멜라토닌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웬일이야. 야, 훨씬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거네요. 네, 또 멜라토닌은 체내에서는 소량으로 합성되기 때문에 외부에서 섭취를 해주는 것이 중요한데요. 네네. 실제로 2018년 루이지애나 대학의 한 파일럿 연구에 의하면 타트체리 주스를 섭취한 사람이 수면 시간에서는 84분이나 증가한 것을 보였고 수면 효율 또한 증가한 것으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연, 천연, 그냥 수면제네. 예. 뿐만 아니라 수면 부족이 생기면 살이 잘 찌는 체질로 변하기도 쉬운데요. 맞아. 실제로 4시간 수면을 취한 사람과 9시간 수면을 취한 사람을 비교해본 결과 네. 4시간 수면을 취한 사람은 하루에 약 329kcal나 더 섭취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었습니다. 숙면에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체중 감량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체중 감량. 네, 그러니까. 그럼 다이어트에도 효과가 있다고요? 비만인 동물에게 3개월간 타트체리 분말을 복용시켰더니 체지방량 18%, 복부지방량도 18%가 감소했습니다. 희망이 있다. 아울러 지방 조직 내 염증과 혈중 콜레스테롤 중 중성지방의 감소도 나타났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그러면 체지방뿐만 아니라 콜레스테롤을 감소시켜 주는 거면은 혈관 질환 환자들한테도 굉장히 좋은 거네요. 네, 타트체리에는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는 퀘르세틴이라는 성분도 함유되어 있는데요. 이 퀘르세틴은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줘서 혈관 건강을 유지시켜주고 혈압과 맥박을 안정시켜줍니다. 따라서 협심증이나 심근경색 같은 심혈관계 질환 예방에 도움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거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심혈관. 네, 또 타트 체리에 풍부한 캠프페롤이라는 성분이 있는데요. 이게 치매 예방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합니다. 타트 체리의 캠프페롤을 섭취한 그룹을 조사해 봤더니 치매 발생률이 51%나 감소했다고 합니다. 절반 이상이네요. 와, 대박. 네, 그래서 일반 스위트 체리와 비교를 해보았을 때 타트 체리에는 면역력에 좋은 베타카로틴이라는 성분이 20배나 많이 함유되어 있고요. 그리고 타트 체리에 함유되어 있는 안토시안이라는 물질이 있는데요. 이게 박테리아와의 싸움에서 이기게 해줘서 면역력 증진에 도움이 됩니다. 타투테리 되게 욕심쟁이네. 진짜 다 가졌어. 네, 면역력의 약화는 끝내 암 발병률도 높일 수가 있는데요. 6시간 이하로 자는 사람이 7시간 이상 자는 사람들에 비해 대장암 발생 확률은 무려 50%, 전립腺암 발생 확률은 무려 2.1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잘 자야 되네. 또 타트체리 속에 들어있는 폴리페놀 성분인 네오클로로겐산이라는 성분이 있는데요. 이 네오클로로겐산은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통해 염증이나 암, 또 노화를 일으킬 수 있는 활성산소들을 억제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슈퍼푸드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타트 체리 보고도 이제 슈퍼푸드에 들어간다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실제로 외국에서는 통풍이라든지 관절염 같은 질환에 약 대신 이 타트 체리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네, 일일 권장 섭취량은 타트체리 농축액 기준으로 10g에 해당되고 다량을 복용할 경우 복통과 설사를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또 임산부, 수유부, 알러지 특이 체질인 경우에는 의사와 상의를 해서 섭취를 하는 것이 도움이 되고 유기농 평가를 받은 것인지 확인하고 먹는 것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자, 오늘도 내 몸 살리는 건강 꿀팁 살리고 타투체리로 꿀잠 자면서 여러분들 질병 다 날리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살리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봐요. 살리고! 안녕하세요. 이하정입니다. 진짜 불면증에 대해서 저희가 알아봤는데 어릴 땐 정말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일찍 자도 그 다음날 아침에 정말 늦게까지 자고 그리고 누웠다 하면 잠들기 너무 쉬웠고, 그런데 그때 저는 몰랐어요. 어르신들께서 와, 진짜 이제 나이가 드니까 잠이 너무 없어진다. 왜 이렇게 눈이 일찍 떠지지? 이해가 안 갔는데 제가 요즘 그러는 거예요. 늦게 잠들어도 약간 새벽녘에 눈이 떠지고, 그래서 진짜 저도 모르게 불면증 이런 것도 검색해보고 그랬거든요. 제 지인들도 실제로 이 수면 장애 때문에 고생하는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요즘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들 또 관심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불면증 타파 꿀팁 몇 가지를 좀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그 첫 번째는 먼저 불면증을 극복하는 데 중요한 건 한 3가지 정도가 있더라고요. 하나가 멜라토닌 분비량, 그리고 또 하나는 일조량, 또 3번째는 기온. 이렇게 3가지인데요. 멜라토닌은 아까 우리 의사 선생님들한테 설명을 들었듯이 수면 호르몬이잖아요. 수면과 관계된 건데, 그래서 이 멜라토닌이 풍부한 음식을 섭취해주면 너무 당연히 좋고요. 그 음식 종류로는 체리, 호두, 그리고 또 왜 예전에 우리가 학창 시절에 이거 먹으면 졸리니까 먹으면 안 돼 했던 그 상추. 상추 있고요. 또 우유 많이들 드실 거예요. 잠들기 전에 약간 따뜻하게 데워서 드시는 분들도 많으신데, 그렇게 우유 같은, 특히 우유 같은 경우에는 서양의 민간요법으로 또 통하는 그런 게 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잠을 못 이루는 사람들한테 잠자기 전에 이렇게 따뜻하게 우유 한 잔에 꿀을 타서 마셔라, 이런 얘기들이 전해져 내려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방법들을 좀 활용을 하시면 도움이 되지 않으실까. 저도 저녁에 좀 따뜻한 우유 데워서 마시는 게 약간 습관이 됐거든요.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2번째, 일조량인데요. 바로 조명이잖아요. 조명. 우리가 잠잘 때 암막 커튼 치고 이제 좀 깜깜한 상태에서 자야지 수면 방해가 안 되는 그런 효과가 있는 거 다들 아셔서 암막 커튼 많이들 설치해서 집안에서 또 커튼 치시고 주무시고 하실 텐데, 아예 빛을 차단해서 주무시는 분들도 이렇게 계시지만 살짝 또 왜 수면등 같은 조명을 켜놓고 주무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근데 이 조명이 진짜 숙면하는데 중요하다고 합니다. 일조량이 이렇게 좀 적어지면요, 우리 몸의 생체 시계가 재조명돼서 수면 시간이 길어진다고 해요. 자, 마지막은 온도입니다. 3번째, 온도. 왜 우리 따뜻한 온돌방에 눕기만 해도 왜 잠이 솔솔 올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고 기분이 좀 좋아지잖아요. 나른해지면서 긴장도 풀어지고, 그런 기운을 살짝 따뜻하게 하는 게 도움이 된다고 해요, 실제로. 근데 여러분, 불면증을 치료하는 혈자리, 또 지압법 있다고 하거든요. 우리 아이돌 외모의 한의사 선생님, 김익두 선생님께서 자세히 또 알려주신다고 하니까 한번 그 방법 여러분께서 꼭 실천해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고요. 혈자리 알아두시면 되게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잖아요. 선생님, 그 방법 좀 얼른 알려주세요. 네, 그럼 오늘은 불면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불면증이라는 건 생활 습관, 환경적, 신체적, 또 심리적 요인 등 정말 다양한 원인들에 의해서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숙면에 취하지 못하거나 수면에 들은 이후에 잠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를 총칭하는 말입니다. 오늘은 이러한 불면증의 효과적인 침치료나 간단한 지압 방법을 몇 가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설명드릴 혈자리, 신정, 백회, 또 사신총은 모두 신경계 질환, 두통, 불면증에 효과가 아주 좋은 혈자리입니다. 우선 첫 번째로 자침을 할 신정이라는 혈자리는 이 머리가 나는 곳인 전발대의 약 0.5촌 뒤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두피가 얇고 주변에 신경이 많이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너무 깊게 자침하지 않고 약간 침을 눕혀서 이 비스듬히 침을 놓는 걸 사자라고 하는데요. 직자가 아닌 사자해줍니다. 다음에는 백회라는 혈자리에 자침을 할 겁니다. 백회는 이 양 귀의 가장 높은 부분을 이은 선상과 인체의 정중선이 만나는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백회를 주변으로 전후 좌우에 약 1cm 정도 떨어진 곳에 사신총이라는 혈자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침을 놓은 이후에 15분에서 20분간 유침을 시키고 환자분에게 편안하게 호흡을 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네, 이번에 보여드릴 혈자리는 삼음교라는 혈자리입니다. 여성 질환과 신경계, 스트레스성 질환, 또 비위기 질환, 내장 질환에 효과적이고 뿐만 아니라 불면증에도 매우 효과적인 혈자리입니다. 삼음교는 안쪽 복숭아뼈에서 약 3촌 위 cm로 바꾸면 한 5cm 정도 위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스트레스를 줄여주고 몸속 독소를 배출해주는 효과도 갖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설명드릴 혈자리는 조해와 신맥이라는 혈자리입니다. 불면증을 말할 때 빼놓을 수 없는 혈자리인데요. 이 발의 안쪽에 있는 안쪽 복숭아뼈 약 0.5cm 아래에는 신맥이라는 혈자리가 있고 발의 바깥쪽 복숭아뼈 아래쪽에 약 0.5cm 아래에는 조해라는 혈자리가 있습니다. 보통 불면, 잠이 잘 오지 않을 경우에는 이 신맥이라는 혈자리를 보해주고 조해라는 혈자리를 사해주는데요. 이 보사는 한의학의 전통 이론에 해당하게 됩니다. 네, 지금까지 설명드린 혈자리는 모두 불면증에 좋은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신정과 백회, 사신총의 혈자리는 두통, 신경계 질환에 더 유효한 효과를 보일 수 있고요. 삼음교는 여성 질환과 비위 질환, 또 간 질환에 효과적인 혈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신맥과 조해라는 혈자리가 있는데요. 이곳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와 사의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집에서는 특별히 보사를 적용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럴 때는 자침을 하지 않고 단순히 지압을 해주는 것만으로도 도움을 줄 수 있는데요. 이 신맥이라는 혈자리를 잠이 오지 않을 때 따뜻한 물로 족욕을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해준 이후에 살짝 눌러주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불면증의 효과적인 침치료와 간단한 지압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